여러분, 얼굴에 좁쌀 같은 게 올라오면 그냥 다 여드름이네 하고 연고 바르고 심하면 피부과까지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관리해도 안 낫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거 여드름이 아니라 모낭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웬만한 사람 눈으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피부과에서도 육안으로는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할 정도로 진단이 애매하거든요. 그런데도 유튜브에 이렇게만 하면 낫는다는 확신에 찬 영상들이 넘쳐나서 오히려 피부 장벽들을 더 망가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모낭염과 여드름을 실제로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원인을 알아야 해요. 여드름은 피아크네라는 여드름균이 모공 속 피지를 먹고 증식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모공이 피지 덩어리로 막히는 게 핵심입니다. 반면 모낭염은 원인균이 하나가 아니에요. 포도상구균처럼 흔한 세균일 수도 있고,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된 말라세지아라는 효모균 또는 모낭충, 데모덱스라는 진드기가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원래 내 피부에 살고 있던 균이나 진드기가 피부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균이 침입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애들이 과증식하는 거죠. 보통은 여드름의 경우 만지면 딱딱한 심이 느껴지고 짜면 하얀 피지가 나오면서 안 번진다. 모낭염의 경우 심 없이 톡 터질 것 같고 짜면 고름이 주르륵 나오며 간지럽고 다음날 옆으로 번진다 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경험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간지러움이나 번짐만으로는 완벽하게 감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피지 분비가 많으면 여드름도 간지러울 수 있고, 여드름이 넓게 퍼져 있으면 그것도 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구분 기준은 면포, 코메도, 즉 피지 덩어리의 유무예요. 모공을 막고 있는 딱딱한 피지 덩어리, 면포가 만져지면 여드름, 그런 덩어리 없이 표면에 얕게 고름만 차 있다면 모낭염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압출이 기본적인 관리이자 치료법이지만, 모낭염은 애초에 짜낼 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압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오히려 짜면 표면에 고름이 터지면서 주변 모공으로 균이 옮겨붙어 번질 위험만 커집니다. 모낭염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원인균을 억제하는 것, 피부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벗어난 관리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안이 중요합니다. 세안은 지금 쓰던 제품이 얼굴에 잘 맞는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클렌저가 피부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이에요. 다만 모낭염이 올라온 상태라면 피부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찰을 최소화해서 짧고 부드럽게 씻는 게 중요합니다. 손가락으로 살살 문지르든지 거품으로 씻든지 방식보다 중요한 건 자극을 최소화하고 헹굼은 충분히 하는 것이에요. 세정제 잔여물이 피부에 남으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자극 요인이 됩니다. 참고로 유분이 특히 많은 날엔 순한 약산성 클렌저만으로는 세정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럴 땐 억지로 안 맞는 제품을 쓰기보다 그날 컨디션에 맞는 제품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 압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낭염은 짜낼 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짜게 되면 표면에 고름이 터지면서 주변 피부로 균이 옮아 오히려 확산 범위가 넓어져요. 정말 부득이하게 터진 경우라면 고름이 주변에 묻지 않도록 바로 닦아내고 그 부위에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원칙은 최대한 손대지 않는다예요. 세 번째, 항생제 연고 사용입니다. 모낭염은 균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균 작용이 있는 성분을 쓰는 게 관리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무피로신 계열 성분의 항생제 연고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세균성 피부질환 치료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항생제 연고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얼굴 전체가 아니라 모낭염이 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발라야 합니다. 항생제는 장기간 단독 사용 시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3일 정도 사용했을 때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상 써도 반응이 없거나 다시 올라온다면 내성을 의심하고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보습입니다.
모낭염으로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앰플, 세럼처럼 성분이 복잡하고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은 전부 빼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최소한 성분으로 구성된 저자극 보습 크림 하나만 발라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이때 기준은 여드름에 좋다는 진정 기능성 성분이 잔뜩 들어간 제품이 아니라 성분표가 짧고 보습 성분만 심플하게 들어간 제품이 좋아요. 예민해진 피부는 기능성 성분에도 자극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가까운 심플한 크림 하나가 안전합니다. 비싸고 화려한 제품을 찾을 필요 없이 예민한 피부에 처방될 만큼 순한 제품 하나로 보습과 진정을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살리실산, 즉 바아 성분이나 스테로이드 연고는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질과 피지를 녹여준다고 알려진 살리실산 성분의 외용액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바르는 관리법이 꽤 알려져 있는데, 살리실산은 일반 화장품에는 0.5 이하로만 허용되지만 의약 외품으로는 최대 2%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농도가 꽤 높은 편이라 이미 예민해진 피부에 매일 2번씩 바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홍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쓰더라도 매일이 아니라 주기를 두고 필요한 부위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시술 후에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 스테로이드 연고는 모낭염에는 쓰지 마세요. 스테로이드는 피부를 얇게 만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오히려 민감한 피부, 홍조 피부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모낭염처럼 세균이 원인인 상태에는 항생제 연고가 훨씬 적합한 선택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모낭염과 여드름, 가장 확실한 구분 기준은 면포, 피지 덩어리의 유무입니다. 만졌을 때 단단한 심이 있으면 여드름, 심 없이 표면이 얇게 부풀어 있으면 모낭염, 간지러움이나 번짐 여부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낭염 관리의 원칙은 이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세안은 자극을 최소화하고 헹굼을 충분히, 압출은 짜낼 심이 없으니 손을 대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항생제 연고는 국소 부위에만 3일 이상 반응 없으면 중단하고 내성을 의심하세요. 보습은 성분표가 짧은 저자극 크림 하나로 장벽 회복에 집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살리실산 성분은 매일 쓰지 말고 주기를 두고 사용하시고, 스테로이드 연고는 모낭염에는 아예 쓰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결국 모낭염 관리의 본질은 단순해요. 원인균을 자극 없이 억제하고 피부 장벽과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것. 여드름 관리법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등록해 두시면 다양한 피부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